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표준교재 가삼이 일상생활 부분에서 4번 의복 및 침상 청결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올리게 된 것은 사실 저도 이 파트가 누락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의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4번의 의복 및 침상 청결관리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바로 올리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복이란 옷이죠. 옷은 인간의 체온을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요양보호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 투입이 되시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만 가시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머무는 집,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를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방문요양 서비스의 항목 중에서 가삼이 일상생활 지원 파트가 있어요. 그 가사에는 취사, 정리, 세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세탁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다. 우리가 속옷을 매일 갈아입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이것은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픈데 옷을 갈아입었어요. 자, 옷을 갈아입었는데 내가 아파서 그 옷을 세탁할 힘이 없어요. 또는 내가 벗은 옷을 세탁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속옷을 매일 갈아입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가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체크하실 것이 개똥이님이 속옷을 잘 갈아입는지 또는 부끄러워서 속옷을 안 갈아입고 속옷을 또 갈아입는데 어디다 막 숨겨놔. 내 속옷을 보이는 게 싫어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속옷은 매일 갈아입도록 격려하시고 잘 빨아주셔야 된다. 자, 더러워진 의류는 세탁 방법에 따라 애벌빨래하여 세탁물 주머니에 넣고 세탁한다. 자, 그러면 세탁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사면 거기 라벨에 세탁 방법이 써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짜지 말아라, 햇볕에 말려라, 그늘에서 말려라. 그 지침에 따라서 세탁을 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죠. 요양 대상자의 옷은 어떻게 세탁하느냐? 정답은 세탁 방법에 따라서 세탁한다입니다.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것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지체하지 말고 즉시 세탁한다. 그리고 세탁할 때는 충분히 헹구도록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사람의 의류와 구분하여 세탁한다. 자, 감염이 있는 대상자의 체액이 묻은 옷은 그것끼리 끼리끼리 모아서 세탁하도록 한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피 묻은 건 피 묻은 것끼리, 가래 묻은 건 가래 묻은 것끼리, 소변은 소변대로 이렇게 끼리끼리 옷을 벗어서 놓으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원칙이 있어요. 깨깨, 더더, 오오, 소소, 멸멸,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고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우리도 끼리끼리 모아서 소독하고 끼리끼리 모아서 씻어요. 자, 그래서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끼리,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끼리, 소독된 것은 소독된 것끼리, 오염된 것은 오염된 것끼리, 멸균된 것은 멸균된 것끼리. 우리가 이런 의학적인 지식을 배우지 않더라도 집에서 이미 엄마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름 묻은 것끼린 기름 묻은 것은 기름 묻은 것끼리 설거지하고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끼리 설거지하고 우리가 세탁기를 돌릴 때에도 양말 따로 속옷 따로 겉옷 따로 이렇게 세탁을 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하여 세탁한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고 기록한다. 자, 그래서 우류를 버리던 옷가지를 버리던 또는 오래된 냄비를 버리든 무엇을 버리던 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제 말인데 가능하면 버리지 마세요. 구더기가 나더라도 보호자를 불러서 보호자가 버리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지장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억력장애, 일단은
최근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분명히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서비스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센터에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물건이 없어졌어. 내 옷이 안 보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확인 전화하면은 너무 더러워서요. 너무 해져서 내가 버려도 되냐니까 버려도 된대서 버렸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소한 이런 일이 좀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보호자를 통해서 버리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다면 차라리 센터장을 부르세요. 그게 또 좋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수행하든 간에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소에 늘 입는 옷은 바로 찾을 수 있는 곳에 수납하고, 그리고 잘 꺼내기 쉽도록 서랍 앞쪽에 정리해 둔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많이 하는데 서랍 뒤쪽이다, 깊숙이 이런 말 틀렸고 서랍 앞쪽에 정리해 둔다가 정답이에요. 자, 옷이 뜯겼거나 단추가 떨어진 옷은 수선하도록 하고, 모직물은 방충제를 넣도록 한다. 자, 노인의 의복과 신발을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도록 한다. 노인은 힘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옷도 걷는데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옷이 좋다. 자, 그래서 가볍고 느슨하며 보온성이 있는 옷이 좋다. 입고 벗는 것도 쉬워야 된다. 그리고 체형에 맞는 옷이어야 된다. 키가 작으신 분인데 막 치렁치렁한 옷을 입혔어. 그러면 그 치렁치렁한 옷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의 체형에 맞는 옷이어야 된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장식은 과도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치매 환자 옷은 심플한 게 좋아요. 그리고 단추보다는 찍찍이 같은 게 좋고, 그 다음에 입고 벗을 때 심플한 거, 어떤 장식이 없는 거, 그리고 앞뒤를 구분하지 않는 옷도 좋다. 왜냐하면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앞뒤를 구분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없는 옷도 좋다. 자, 외출 시 특히 저녁 때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밝은색 옷이 들어간 것을 입도록 한다. 밝은색, 껌껌한데 설상가상으로 또 껌껌한 옷을 입고 나가. 그러면 다칠 수가 있죠. 가능하면 저녁에 나가지 않는 게 좋고, 나가야 된다면 주황색이나 빨간색처럼 환한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도록 한다. 우리는 대상자를 365일 다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돌봐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굽이 닫고 폭이 좁지 않으며 뒤가 막혀 있는 것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신발이 좋다. 그래서 굽이 높아서 넘어지거나 신발이 불편해서 넘어지거나 또는 신발이 힘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내화도 슬리퍼 같은 게 아니라 뒤가 막혀 있는 실내화가 좋다. 이왕이면 양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양말이 좋다. 그리고 속옷은 입어서 기분이 좋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소재이면 좋고, 갈아입기 쉽고 땀을 잘 흡수하는 소재가 좋다. 자, 침상 청결.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항상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침상 하나를 정리할 때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는 365일 안전하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발에 걸릴 만한 물건은 모두 다 치우도록 한다. 그리고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건은 대상자의 손이 잘 닿는 곳에 두도록 하도록 한다. 그리고 물건을 찾기 쉽게 정리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물건의 이름을 적어두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죠. 자, 그리고 노인은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에게 너무나 무거운 이불을 주는 것은 안 좋아요. 너무 무거우면 압력이 가해져서 등에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껍고 무거운 이불은 피하고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이불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커버는 면 제품이 좋다. 그리고 햇볕에 말릴 수만 있다면 햇볕에 말리도록 하는데, 햇볕에 말리게 되면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햇볕에 말리면 왜 살균이 되느냐? 자외선 때문이다. 자, 우리 피부 표면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자외선과 부딪히면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고 저녁에 잠을 잘 자게 하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는 비타민 D3가 합성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를 보고 걸으면은 건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자외선에 부딪히는 에르고스테롤 때문입니다. 비타민 D3가 합성이 되죠. 그런데 이 자외선은 살균 효과도 있다. 이불을 말리려고 할 때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가 좋고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가능한 그늘에서 말리도록 한다. 그리고 담요나 이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도록 한다. 매트는 가능하면 단단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푹신하면 척추가 틀어지면서 자세가 나빠지고 그리고 척추가 틀어지면 장기들 위치도 약간씩 틀어지기 때문에 피곤해요.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 자 그래서 가능하면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니까 딱딱한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흙침대 그 다음에 흙침대 있죠. 막 뭐 황토 흙침대 이런 침대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흙침대를 지금 쓰진 않아요. 아직 구매를 못했어요. 차후에 제가 사고 싶은 침대 중에 하나가 흙침대예요. 자, 린넨 시트 베개 커버. 자, 시트의 소재는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고 면이 좋다. 그리고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재봉선에 피부가 계속 눌리게 되면 욕창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재봉선이 있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이유는 욕창 때문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와상대상자라고 해요. 와상대상자, 와상, 누워있는 상태로 있는 몸져 누워있는 환자가 쓰는 침구는 이 주름살에 계속해서 피부가 눌리게 되면 역시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침구를 정리할 때는 항상 탕탕 잡아당겨서 반듯하게 해주도록 한다. 그리고 베개는 목이 꺾이는 베개는 나쁘다. 목이 꺾이면 기도가 꺾여서 뇌에 충분한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개는 수평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높은 베개는 종아리나 발 쪽으로 갖고 가시고 오늘부터 베개는 가능한 낮은 것을 쓰도록 한다. 자, 기도가 꺾이지 않도록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경추에 있어요. 경추가 꺾인다는 것은 기도가 꺾인다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뇌에 산소가 충분히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런 잠자는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게 먼 훗날에 기억력 장애와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소를 잘 받아먹지 못한 뇌세포는 파괴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습기를 흡수해서 자꾸 끄급하면은 세균이나 진드기가 살겠죠. 그래서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이 좋다. 그래서 경추의 곡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푹 빠지는 거, 높은 베개 또는 푹 빠지는 베개는 나쁘다.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 그리고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게 좋다. 수평. 그리고 감염 대상자는 보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우고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감염 대상자의 베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